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경상북도지사 선거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철강과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에 따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경상북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5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창호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오을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오중기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철우 후보입니다. 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정의당 박창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박창호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으로서 국민이 먹고 살기 어렵다 하시고 힘들어하는데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그것은 명백히 정치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경북의 지방정치를 독점해온 자유한국당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추락하는 만큼, 정의당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경북도민의 삶은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감을 표시합니다. 총량제 자유토론을 요청을 했지만은 이미 다 정해진 틀에 정해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암기력 테스트 같은 토론회가 돼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대구,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총량제 자유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후보들에게도 정식으로 우리 제대로 한번 토론해보자. 자유토론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녀보면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노후가 편안한 그러한 우리 민생시계는 멈춰섰습니다. 기업인도 노동자도 농민도 서민도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일당 독주가 난 폐해가 아닌가. 이제는 경쟁 시대로 들어가자. 기호 3번 권오을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 오중기입니다. 인구 소멸과 경제 파탄으로 경북의 시계가 멈춰버렸고 24년 동안의 일당 독점으로 경북의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몰락하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경북의 내일을 위한 선거입니다. 남북 평화의 시대에 북방 경제의 전쟁기지로 경북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산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속도로, 지방 국가 산업단지 등 밀려있는 수많은 숙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직통, 청와대 직통 저 어중기가 새로운 경북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당이 어려운 데가 많아서 가서 연설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로 이 나라를 만드는 하랑정신이 있고 또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고 6.25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전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4대 정신을 바탕으로 한 70년대까지는 우리가 경북이 잘 나갔습니다. 서울과 맞먹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 북한 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한국병을 반드시 고쳐보겠다고 출마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후보 상호 간의 지정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경상북도의 산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경상북도의 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오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경북은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북부의 힐링, 교육, 문화산업 이렇게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인구는 줄고 경쟁력은 약해지고 대기업은 떠나고 국제 경쟁은 점점 쉬워집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경북을 위해서 경북 테크노밸리 벤처 투자 기금 1조 원을 조성을 하자. 경북도에서 시드 마니를 대고 각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1조 원을 가지고 정말로 상설로 벤처 기술 투자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판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성장 동력으로 다시 발전하는 경북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전국의 모든 사람, 전 세계 누구든지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지면은 그리고 경북에 오게 되면은 투자할 돈은 우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분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51% 지분을 가지고 돈을 댄 투자자는 49% 지분을 댔을 때는 기술 탈취도 막을 수 있고 초격차 기술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성장 동력은 우리 경북을 되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대의 흐름을 통해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입니다. 평화의 시대, 경북을 되살리는 신경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신경제 지도입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 3대 핵심 부품 육성 차원에서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기계산업의 메카를 육성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테크인 등 다수 국방 관련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구미의 5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천과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벨트를 잘 만들어서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국내 10개 회사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고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주에 한수원이 있습니다. 이 경주와 영덕 울진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켜 나갈 텐데요. 이 경주의 한수원을 신재생 에너지 종합회사로 확대시켜서 경북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물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1000명 내지 2000명, 각 클러스터마다 1000명 내지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성장 동력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경상북도는 60년, 70년대까지는 농업시대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까지도 포항철강이라도 구미전자 이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인도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세계화 국제화되면서 경상북도가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국제공항이 없는 겁니다. 국제공항이 있어야 세계로 통로를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공항과 영일만 항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공항, 영일망항의 국제항 이것을 조기에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할 때 포항철강 단지라든지 구미전자단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해도 과거에는 기계인데 전기로 바뀌고 지금 AI 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융합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가 잘할 수 있는 융합산업 또 4차 산업혁명 이걸 한꺼번에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아서 우리 특화된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해마다 6,500명 정도의 경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 15조 원이 넘는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경상북도 전체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자유한국당 경북 독점 23년의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구미의 전자대기업은 보수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덕택에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위기의 책임은 결국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사람과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정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청년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와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경북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원전 해체 산업단지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북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북이 미래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빈곤, 고독, 자살, 학대 같은 노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들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고령화는 이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르신을 돌보는 차원과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 청년 일자리 등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 두 가지 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별, 개인별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소득과 또 복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노인 질환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 도립노인병원 전문요양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립치매 전문병원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위해서 거점별 창업 캠퍼스 및 맞춤형 일자리 센터를 운영해 내겠습니다. 청년 창업이 사활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북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적 인구 소멸 대응 모델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직속으로 도민과 지자체 또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지원센터인 36.5도 허브센터를 구축해서 청년 창업 문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령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께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키우고 자기들은 안 먹고 그 전략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 나라를 성장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고향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기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겨울이 되면 난방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없이 잘 모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따뜻한 이웃 사촌 복지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청년 일자리 만들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미 고령화된 분들을 어떻게 모시느냐 이분들도 자기들도 일을 하면서 모셔야 됩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은 낮에 점심 자시고 저녁까지 자시고 집에 들어가면은 전기 장판 하나 놓고 그냥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정부 플러스 민간이 투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경북 지역 노인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령화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과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경북에는 특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도내 24개 시군 중에 17개가 곧 소멸할 위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대 취업자의 근로소득 평균이 60대 은퇴하신 분들의 연금소득보다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놓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만큼 도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이분들을 잘 모시는 그런 정책들 역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화되고 있는 구도심을 고령층이나 복지도시로 조성해서 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요양, 복지, 일자리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요즘 요양병원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립 장기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대해서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 키우고 나라 건설하고 근데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저희들이 한 48.6% 됩니다. OECD 평균 4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도 하반기에 25만 원으로 올리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가족 부양이 원칙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지방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용돈 일자리라도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자.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화폐나 쿠폰을 발행해서 택시 쿠폰제, 그다음에 진료 쿠폰 이거를 발행해서 노인들의 어떤 지출을 좀 줄여보자. 이런 방법을 다 찾아야 됩니다. 현재 경북의 노인 인구 한 50만 명 되는데 상대적으로 빈곤하자는 분들이 한 21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구나. 이번에 통계를 보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문제 도지사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네 분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경상북도지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공약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그리고 우리 경북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그 다음에 농업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농업의 ICT 플러스 현대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 또 국제항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우리 4대 정신을 경북에 있었는데 하나의 정신을 덧불아해서 대한민국을 경북에서 살리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을 반드시 이후 사천 복지를 통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박창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일자리 노동부지사 제도를 신설해서 일자리만큼은 확실히 챙기고 또 노동 문제도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수당을 저소득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1만 명까지 선정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 청년 실업률이 무려 16.6%에 달합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의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지역 공약과 SOC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는 국가 공약 충실히 이행하고 시군에서 내는 공약을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공약은 사람 중심 공약입니다. 돈이 없어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1억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이자 200만 원, 300만 원, 8조 9조 되는 경북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 100% 키워줘야 됩니다. 1년은 엄마 아빠가 키우고 1년이 지나면은 전일제 어린이집에서 공사리 구별 없이 애기를 키워줬을 때 어르신들도 마음껏 손주를 안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 2,100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공사립 격차 없애고 그다음에 농고채 기본소득제 보장하고 기업을 최대한 우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북방 경제의 전진 기지로 우리 경북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예, 종전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평화입니다. 북방 경제는 그간 단절되어 왔던 땅과 바다와 하늘길을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 철도는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을 시켜내겠습니다. 그 땅길은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해서 땅길을 열어내겠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 건설을 통해서 바닷길을 열어내겠습니다. 우리 경북이 이 길을 통해서 북한 땅을 건너 유라시아로 쭉쭉 뻗어나가게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에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경북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의 주요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주제는 앞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할 때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 박창호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이철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철우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김관용 지사님도 30조 원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10만 개 창출한다 하셨는데 또 청년, 노인 맞춤 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얘기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30조 원 투자 유치 안 되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 안 되었습니다.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히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방소멸이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20조 원을 유치하려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 수백조 쌓아놓고도 아직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후보님께서 대기업 유치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계신지 아니면 그냥 김관용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걸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제가 2년을 좀 넘게 했는데 그때 외국에 투자하는 거 33억 달러를 했습니다. 3조 3천억 외자만. 그런데 4년 동안 20조 원 가는 것은 사실은 적게 잡은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경주 가서 전기 완성차를 경주시장 후보와 같이 유치하겠다 했는데 그 전기 완성차 하나 들어오는데 1조 원입니다. 자리가 15,000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포항공단 200만 평, 구미공단 285만 평, 여기를 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만 채워도 20조 아니라 30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20조 원 가는 것은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조 원씩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추가 질문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하지 적게 하지는 않겠다는 예, 추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라는 게 바로 구미 같은데 아사히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블루벨리 산단 아직 분양 하나도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일자리 하면서 그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양질 일자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그게 정규직이고 일자리가 큰 겁니다. 전기 완성차 들어오면은 15,000개는 다 정규직입니다. 네, 예정된 종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예. 그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3분입니다. 네, 이철우 후보 공약서를 잘 봤습니다. 늘 거기 보면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중에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든 자기가 모시는 당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선비정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역에 있을 때 한미 FTA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당론은 한미 FTA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농해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 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천을 못 받을 때 그 핑계를 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철우 후보가 한 번이라도 홍준표 대표인데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인데 쓴소리 한 적이 있는가? 특히 정보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를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우리 구미 치수원, 대구 치수원 구미 이전할 때도 각서 써라. 물론 나중에 뭐 거기에 구미 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바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경선 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실제로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홍준표 대표 말 한마디에 그냥 이래 접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출당할 때도 최고위원으로서 거기에 홍준표 대표 내일 출당될 거다 했을 때 마찬가지 내일 출당된다. 제가 이래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도지사가 되었을 때도 자기가 모시는 당대표라든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언제든지 도민의 복지보다는 윗사람의 말을 쫓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참 이런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철우 후보 왜 그 정치적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명쾌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도중을 이끌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보고 명쾌하지 않다니까 나중에 뭐 자료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많이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수 문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합의를 하라 하는데 구미 시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각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경선 때 의원직 사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퇴했으면 경선은 제가 할 것도 없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해보고 그걸 물렀을 겁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3분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경북도지사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공약들을 촘촘히 뜯어보면 기존의 어떤 영천 국방 MRO처럼 김관영 지사가 실패한 공약을 지금 또 내걸고 계시고 또 기초단체장들 후보들 공약을 기본적으로 좀 베껴서 지금 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약은 제가 100대 공약을 다 분야별로 10개 분야의 10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 이런 중요한 공약들을 이야기 주로 해야 되지 이 MRO 가는 거는 아주 작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천에서 제가 주도권이 잠깐 그 정도로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천에서 하는 제가 사업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더 대단한 공약 뺏기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제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공약인데요. 이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는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제가 직접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만들었던 추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애착을 가지고 영주시와 경북도에서 또 요청을 해와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던 겁니다. 이것을 영주에 가서 영주시장 후보와 함께 또 자신의 고유한 이 공약인 양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의 열을 그렇게 올리시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또 그리고 오중기의 지난 도지사 공약 그리고 현재 도지사 공약을 베껴서 이렇게 또 내보내는 이유가 뭔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또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 좀 베어링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문재인 공약인 동시에 홍준표 공약도 되고 모든 사람의 공약 그 앞에서 있었고
국제공항을 이전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문재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공항 이전은 권영진도 공약이고 이철우도 공약이고 오준기도 공약이에요. 큰 공약은 동시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공약의 전반적인 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공약은 다 공약의 비슷하지.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그냥 지역에 있는 내용들 끄집어 오시는 거고. 어머님. 예, 철도 제가 지금 건설한다, 주도권이니까. 육축 건설한다, 이런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창조했는 게 아니니까, 그것서. 창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이 자유한국당의 공천만 받으면 다 도시사 당선된다. 이런 오만함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데 대해 좀 철저한 반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 과거부터 내려온 공약이 전부 다. 네, 3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께 주도권 토론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공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항을 오준기 후보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준기 후보는 공항을 이전한다 하는데 민주당 대구시 후보는 임대현 후보는 이전 안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임대현 후보가 오준기 후보는 공항 문제에 깊은 성찰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오준기 후보는 임대현 후보 끝장 토론하겠다. 또 부산의 오거돈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하겠다. 이래서 대구 경북 사람 부활을 지르고 있는데 두 분이 뭐 끝장 토론했습니까? 이게 특유의 좀 자유한국당의 갈라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대구의 상황이 있는 거고 경북이 경북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임대훈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대구의 이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끝장 토론을 하겠다 했는데. 아니 앞으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그런데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공약을 대구시 후보 다르고 경북 후보 다른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 민주당의 특색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처럼 당대표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따르고 그런 당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경북 도민의 입장에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주도권 토론 제가 물 때를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물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까도 막 제 이야기하는데 반박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항 문제만 해도 그렇고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이 시장 후보가 예산 1조씩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TK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포항에 대통령이 났습니다. 그 형님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포항에 뭘 좀 하려고 하면 형님 예산을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1조 원씩 가지고 많은 폭탄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지금 TK 정부의 인사 말살 이 언론에 낳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TK 공무원 차별, 그 다음에 DJ 참여정보다 더 심한 TK 패싱, 일자리 상생이 고용부 TK 출신 전멸, 문정부 경찰 수뇌부 성지자 TK 한 명도 없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고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나라에서 짜가지고 오면 정부에 짜가오면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시장 후보 한 사람이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국회는 안 해봐서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안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한 것들 아니냐. 우리도 40년 정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경상북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 취수원 구미시 이전 논란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권오울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대구 취소 문제는 선거 때마다 선거 쟁점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해평 취수장하고 구미 하수 처리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지를 이렇게 체크했을 때 같은 이급수입니다. 대구나 구미나 먹는 물이 거의 비슷한데 왜 선거 때가 되면은 이 문제가 불거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구 시민이 그 물을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구미 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소다, 안티모니다, 다이옥신이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왜 선거 때가 되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쟁점을 할까? 이것은 실제로 대구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민이나 구미 시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투표 전략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대구와 구미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격다짐으로 각서 써라. 아까 이철우 후보는 각서 안 썼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할 때 공개적으로 나는 각서를 못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건 내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자료가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나는 각서를 안 썼다. 조건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쟁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취소는 지금 반대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 취소 문제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생겨나는 이 정치 쟁점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키우다 보니 대구와 경북 간의 신경전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이 구미 시민 동의 없는 취소는 이전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존재하지도 않는 취소원 때문에 5공단 2차 분양에 제동을 거는 또 국회의원도 계신다고 하니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급수에서 2급수로 이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미는 공단 지역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맑은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구미의 경제에는 목숨만큼 또 구미공단의 공업 용수가 필요합니다. 광역 취소원 이전은 수계법 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소원 이전 갈등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 취소원 구미 이전 관련해서 각서를 썼느냐 하는데 아까 각서를 쉽게 홍 대표가 구미로 이전해라 이렇게 각서를 썼느냐 이러니까 이거 대구 경북 상생 협력 협약서를 썼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다음 K2 공항 이전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대구 경북시들 동의를 통해 안전한 취소원 확보를 한다. 이것은 구미 시민들 동의가 없이는 취소원 확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홍준표, 권영진, 이철우 이거 다 해당 시군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취소원은 낙동강은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낙동강을 물을 다 부산 시민까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대구는 취소원을 다각화하는 게 좋겠다. 이 옆에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댐들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 문제만은 과거부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특히 구미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미로 옮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부터 관리하고 그리고 대구시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댐들을 더 확장하든지 다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년째 결정되는 거 하나도 없이 논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10년째 여기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저는 대구 취소원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보호하는데 보호 철거하고 깨끗한 강으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 치수원 옮길 필요 없이 그 자체의 논쟁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 내지는 뭐 30조도 넘는다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 낙동강 물은 오히려 녹조라든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수를 하는데 물기를 바꾸는 것은 하책이고 뚝을 쌓는 것은 중책이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수원을 상류로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 생각하고 낙동강 보를 철거해서 낙동강을 재자연화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관리를 보다 철저해서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동의 없는 치수원 이전은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는 지정된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약을 비롯한 후보 서로 간의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철호 후보님께서 삼선하시는 동안 내내 박근혜 대통령 이 마케팅으로 당선이 되신 것 같은데요. 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과 1개월 되자마자 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각을 세워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공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힘 빠진 자유한국당이 경북에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삼선할 때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초선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 됐습니다. 자료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탄핵을 시사했다 하는데 제가 우리 당에서 탄핵을 가장 반대한 사람입니다. 탄핵을 하면은 정권을 뺏긴다. 정권을 뺏기면은 그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거는 그래놨어요. 전범 잡듯이 잡을 거다. 요새 보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치 우리 당 경선 때 그거에서 막 강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찌라시가 나와서 그래 됐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이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저는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란 말씀을 드리고 뭐 힘 빠진 자유한국당이라 이러는데 대한민국 70년 중에 60년을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40년을 우리 경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당시 주로 야당이었던 호남이 절대로 우리보다 더 발전이 안 됐다고 말 못합니다. 서해안은 지금 발전이 꽉 찼습니다. 이것은 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는 국회의원들이 다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나라 예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정의당 박창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같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이 노동자 농민당이라고 늘 자처하고 거기에 대해 공약도 많이 내고 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농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지원 안 하고 시장 경제 어렵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기본 소득이 생기는 그래서 아무리 농사가 잘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제도, 농민 기본 소득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제라고 해서 정의당이 중앙당의 뭐 정책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청년 농어민 그 기본소득제는 농촌으로 그러니까 이주해 오시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를 일단 지급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또 농어민
그 이제 월급제 이래가지고 아마 농어민 월급제는 전북이라든가 이런 그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는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름은 농어민 월급제인데 무늬만 좀 농어민 월급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북이라든가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 농민들은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기농 기촌 했을 때 근로의욕이라든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농민 월급제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권오을 후보님은 보수 혁신을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경제정책을 보면 굉장히 이제 보수 본색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도 별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최고의 복지가 이제 일자리 취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각하는데 기업 복지와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국가 복지가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이 정부 예산 퍼져 가지고 1년 정도밖에 가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노동자 천국,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현재 비정규직 650만, 정규직 1340만입니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 보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그 대신에 기업 형편에 따라서 해고 요건을 좀 완화해서 기업이 어려우면은 좀 해고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고 그래야 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 라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데서 대기업하고 외주업체하고 또 임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의 원칙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갖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면은 정규직보다 오히려 임금을 10%, 20% 더 주는 것이 옳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업 편향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후보자 지정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마지막 순서로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저 오중기 후보의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재원들이 수준에 달해요. 그리고 대통령 직통 도지사 아니면 분권 시대에 어떤 청와대 출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민의 의무가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인데 세금 하나 없이 어떻게 도지사 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납세 실적이 부진한 것은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고 저도 직장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세금 낼 만큼 다 냈습니다.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부터 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세금도 밀려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박근혜, 이명박 치하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바른 정부, 올바른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 일당 독점으로 인해서 경북이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냥 결심을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도 팔고 또 퇴직금도 갖고 또 집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 생활을 해보신 우리 또 권 후보님께서는 또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통도지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청와대랑 소통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워낙 지금 경북 패싱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패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 역할도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청와대 소통하고 정부 여당과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정이 지났는데요. 후보님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시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경상북도 대다수 군지역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해 자치단체 소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가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는 비율은 50%가 넘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우리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귀농귀촌 운동을 벌여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13년 동안 귀농이 3,568가구, 귀촌이 37,000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근에서 온 사람들이고 서울 경기에서 온 사람이 20%대뿐이 안 됩니다.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비율을 높여야지 귀농귀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운동을 맞춤형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술 중에도 음악을 한다든지 또 다른 취미 특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본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모시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또 700만 향후들이 60년, 70년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오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번엔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농촌과 농업은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 농촌의 위기를 만든 책임은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전시성 사업과 지역 기득권 세력 배불린 데만 사용하는 토건 사업만 열심히 한 자유한국당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과제가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농정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기존 정책과는 확실히 새로운 다른 농정을 만들어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단계로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1년간 50만 원 지급하는 청년 농업인 기본소득, 농업인 월급제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농사만으로.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귀농하고 귀촌은 구분해야 됩니다. 귀촌에 대해서는 은퇴자 중심으로 50대, 60대, 70대, 대부분 50대, 60대가 됩니다. 농촌 생활을 와서 만년을 즐기는 그런 형태인데, 새로운 인력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예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귀촌을 해서 그 마을 공동체를 하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은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3만 7천이지만 이것이 5만, 7만, 10만 됐을 때 우리 농촌 공동체를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농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어의 경험이 농사 이제는 기술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농지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그런데 기본적인 자본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연수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귀농 인구를 받아들여서 항구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업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지금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ICT 기반의 스마트팜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개념적 변화, 즉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책 기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북의 농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농민과 또 도정이 함께하는 경북 농업인 회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허울뿐인 귀농귀촌이 아닌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 순서에 따라 정의당 박창호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이철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공약 뺏기기 오중기업하고 싸우시기도 하던데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에 850명 정도 현재 고용되어 있는데 85명 정도 제외하고 90% 나머지는 전부 다 소사장제 하층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본격적인 질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하나씩 열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어젠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언장담하던 북핵 폐기는 감대없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를 밖에 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반미주의자가 되신 건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철호 후보님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작년에는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에 이제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하라 그런 거 요구하러 갔다가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님의 이런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이제 미군 철수하고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ICBM만, SLBM, ICBM만 폐기하고 핵은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검증이 끝나지 않은데 미군 철수하면은 우리는 핵의 볼모가 됩니다. 핵을 머리 위에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미리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당답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도권 제가 하니까. 예.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 가지러 가셨는데 예. 미국의 전술핵무기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예.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전술핵무기를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만드는 게 전략핵무기고 전술핵무기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만 군부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미국에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이야기했고 우리나라도 7,000개나 배치했다가 이걸 철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전술핵무기라는 작은 단위의 핵무기는 하나만 더 미국이 말씀드리면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하나만 더 말씀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유럽에는 미리 지금 한 7,000개가 잠시만요. 네, 두 분. 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답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네, 이번엔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아까 이철우 후보인데 질문하기 자꾸 아니라고 부조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재경시도민의 회장단 사무실 방문하셨죠? 예. 근데 지지를 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죠?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도민의 회장들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권오을 1등 화이팅 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났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공식으로 이철호 후보 사무실에서 지지 성명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늘 이철호 후보께서 하시는 걸 보면은 치고 빠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때도 최고위원으로서 홍준표 대표 아마 내일 출당될 거다. 그다음에 이철호 최고위원 내일 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그때마다 입장이 참 애매할까. 정말 선비 정신을 이야기한다면은 직원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늘 역사에 책임진다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한 번도 애매한 이야기를 안 해봤고 애매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건 안 했지만 지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갔고 지지의 강도가 본인들이 서명을 발표하고 무슨 현수막을 걸고 이런 걸 했는 건 아니지만 30여 명 정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출당 때 제가 뭐 이야기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이야기하는데 출당 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대표 혼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이거 기사가 그때 나와 있습니다. 뉴스원에 다 나와 있고 이철호 후보께서 아마 내일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재경 회장단들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오늘 1등 화이팅 꼭 1등 하세요. 그거는 덕담 아닙니까? 그 덕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에 대해서 재경 시도민 회장 노련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민 회장 누구한테 하긴 했는지 사드 때문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셨는데 1년 360을 먹고 자고 하는 사람과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같을까? 그것도 사진을 내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오케이 뭐 저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리고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준표 대표 취임 있을 때는 홍준표 대표 따라하는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언제 답변 시간? 따라가는구나. 그럼 홍준표 대표는 아직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0초 놔두고 답변하라 하니까 그거를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알 거고 그거는 저는 절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권오을 후보님께 간단하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이제 후보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데 전에 토론회 때 그런 후보 단일화 이런 논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다른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공보물에 보면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낡은 수구 보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경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미뤄 짐작한데 지역주의에 기댄 자유한국당이 경북 고립론을 경북을 고립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처럼 보이는데 이분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준기 후보가 한국당인데 물어야 될 일을 제 입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오래 했었습니다. 출발은 민주당에서 했었고요. 아마 새누리당 때부터 제가 어떤 공천이 안 되어서 일선 정치계에서는 떠났지만은 그 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탄핵 때도 그렇고 대선 패배 때도 그렇고 이 민생이 어려울 때도 책임지는 모습을 정말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이철호 후보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선배이신데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좀 불성실과 좀 꼼수의 대명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때 올 3월 초까지 본회의 무단결석 상위 14위에 등극을 하셨고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에는 타 의원의 투표 장치까지 조작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얼마 전 지선 출마 국회의원 본인 사직서 처리하실 때 또 본회의에 또 불참을 하셨어요. 이제 마치 유세 안 하겠다면서 SNS에 막말 퍼레이드를 벌리고 계신 우리 홍준표 대표와 똑같은 모양새를 닮아가시는데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하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 30일에 김천 가서 이철우 후보가 경북도지사가 되는 것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다. 작대기에 꽂았으니 다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오만은 좀 버리시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불성실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꼼수를 써본 적도 없고요. 20대 뭐 본회의 참석 안 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20대 최근에 경선한다고 좀 참석을 못해가 우리 국회에서 세 사람이 좀 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 한두 번 빠지면 이래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네,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께서 네,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 경제만 나쁘다 하는 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말씀인데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머리투데이 보면은 독일은 5월 실업률이 독일 이후 최저다. 또 미국 실업률도 18년 만에 최저다. 일본은 완전 고역이다. 또 중국도 최저다 실업률이. 이래 나오는데 영국도 최저. 이래 다 외국은 전부 다 실업률이 최저인데 우리만 17년 만에 최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데서는 최저임금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긍정적 효과 90%다 최저임금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실직된 사람 빼고 이야기했다. 소득 받는 사람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통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증가 폭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문재인 정부 전에 작년 3월 달만 해도 한 달에 46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보통 40만 대가 늘어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월 달에 11만 또 4월 달에 12만 이렇게 늘어나서 약 30만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요새 뭐 시장에 가본다든지 이래 가보면 자영업 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중기 후보한테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 할 거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근호월 후보께서도 실제로 시장에 가서 느꼈는지 최근에 언론에서 발표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 당에서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 민족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정부 예산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뭐 월급을 대준다?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중에 지금 10%밖에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실제로 돈을 벌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마저 최저임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업종별, 지역별, 시기별로 좀 차등화해서 시행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KDI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경제 문제에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분 후보들의 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정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집값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진 안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순서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오울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포항에 갔더니 쿵 하면 너희들이 밥상 밑으로 숨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진 트라우마가 강한데 지진 트라우마 심리치료 클리닉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대형 병원이든 아니면 공공병원에서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연구소 유치를 해서 지진 활동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주, 포항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보니까 이재민이 한 1,800명 원래 포항 근데 피해액이 한 700여 원이 났는데 전파에 한 900만 원 지원해준다?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탁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가 되면은 지진안전기금 해가지고 실제로 복구비도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진 이야기 나오니 뭐 저희 고향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이야기고요.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계시는 흥해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지진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것은 지진 위험이 현실화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다. 지진이 나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내는데 온힘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잘 준비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 예측 기능을 최대한 좀 강화하고 매뉴얼을 잘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진 피해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에 가서 지난날 유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진에 대비를 잘하는 일본입니다. 일본 고베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조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에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 도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제9구기금 한 1,000억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조성을 하고 이걸 조례나 기금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미리 도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진 안전 대책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바로 포항 북구에 살고 있고 사무실도 포항 북구에 있습니다. 작년 지진 전부 다 겪었습니다.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경북은 원전의 한 5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진 매뉴얼이라는 것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정부조차도 지진이 별로 없었으니까 매뉴얼이 거의 없더라. 결국 보니까. 그리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해서 소파, 중파, 대파 이렇게 해서 피해 보상을 했는데 소파만 200만 원씩 4만 세대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기에 지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진 매뉴얼 분명하고 좀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립니다. 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35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대학 입학생이 한 69만이었는데 2017년에는 55만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솔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대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 11개 대학 중에 대구 경북이 3개나 포함됩니다.
지방대학 육성 없이 수치만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지방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대학 중심의 감축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들의 자구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취직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졸업할 때는 대학생이 없어서 취직 못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방대학, 우리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30% 돼가 있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우리 도청 산하의 공기업은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늘려서 우리 지역대학 졸업생 우대를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특화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면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느 대학보다도 낫다, 이래 특화를 시키고 또 박사 논문이 나오면은 그걸 기업과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방대 위기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출산 현상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고 또 학생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한 곳이 경북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은 교육 연구와 관련된 최고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역 경제의 산학 점령에서 중요한 주체이고 지역에서 고용, 소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역 대학의 쇠퇴는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기업 행정과 연계해서 지역대학과 관련한 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제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한데 지역대학생 30% 채용 할당제와 같이 지역 내 그 취업을 장려해 지역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그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지역인재 할당제, 지역대학인재 할당제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 개정에 지방구대 조항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기업이 직접 대학에 필요한 학과를 설치해서 자기 필요한 인원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대학도 살 수 있고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거점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의 예산이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지원되는 것만큼 금호공대를 하든 안동대를 하든 상주에 있는 경북대를 그걸로 옮겨서 하든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을 지정을 해서 국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이 정말 표교를 했을 때 그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지사 후보 4분을 모시고 90분 가까이 진행한 이번 토론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 후보자들 마무리 연설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부터 연설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경북이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다녀보면은. 그래서 경북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날개가 한쪽만 있는 그런 비행기 형태가 됩니다. 그런 비행기, 그런 새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도 안보도 지켜왔습니다. 경제 안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시장 군수뿐만 아니고 우리 과거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켜준
도민들의 생각을 해서라도 저들이 더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저는 대한민국의 살 길을 경북에서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고 다 했는데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꼭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간 우리 경북은 상처뿐인 영광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수 우익을 살리기 위한 선거로 규정해가며 경북을 고립시키는 우리 이철우 후보의 말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공허한 구호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경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북 곳곳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 경북은 이제 치열하게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커다란 일이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 다 뒤로 하고 경북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중기에게 경북 도정을 맡겨 주십시오. 저 오중기 대통령 직통 도지사로 희망의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 이름이 을입니다. 늘 도민을 갑으로 모시면서 활짝 웃는 경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은 경북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제까지 기득권에 연연했던 어떤 새로운 개혁 보수 연연했던 그 세력을 물리치고 개혁 보수로 거듭났을 때 이 나라 장래뿐만 아니라 경북 장래 우리 자식의 장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열망 이번에는 정말 바꿔보자.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 세력으로 교체하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화답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니 해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정치를 했었고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서민들이 도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활짝 웃는 경북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지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창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이명박이 없는 선거이고 정의당에게 마음껏 표를 주어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이 독점해온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 간 시군 간의 부의 양극화는 커지고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전국이 다 하는 무상급식도 경북만 초등학교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과 견제가 없는 자유한국당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의 피해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후보자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경상북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선출하는데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